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걷기나 달리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태균 씨. 이 걷기나 달리기는 정말 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좋은 날씨와 굳은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은 못하고 마음만 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 보면서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매화꽃이 필 무렵 섬진강 꽃길 따라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매화꽃을 좋아하고 달리기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보면서 자극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3, 2, 1, 출발! 봄날의 대장정. 아따 그 달리기 딱 좋은 날씨네. 꽃향기 맡으면서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질주 본능 그냥 천천히 즐겁게. 광양과 화동을 그대 품 안에 섬진강 봄바람 휘날리며 도전 마라톤. 코끝을 스미는 향긋한 춘 3월의 봄. 이 낭만의 계절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섬진강 꽃길 달리미들. 딱 봐도 프로냄새 물씬 풍기는 마라토너부터 오순도순 봄나들이 겸 찾아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18살인데 이제 처음 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축구공을 선배님들 자 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몇 킬로 뛰세요? 접수 누가 해줬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라톤 첫 도전입니다. 첫 도전! 화이팅! 1시간 안에 안 뛰면 섬진강 뛰어들기 했는데 꼭 1시간 안에 완주하겠습니다. 코스도 좋고 또 가깝고 해서 꽃도 구경할 겸 해서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고 아들이랑 같이 이제 마라톤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가지고 인생의 마라톤을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요. 지난해는 하동, 올해는 광양이다. 젤라도와 경상도의 화합대잔치. 우리의 진한 우정을 위하여. 자, 우리 영원함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고르쇠를 잔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영남과 호남의 화합 차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국의 마라톤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튼튼한 체력을 다지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피는 매화꽃을 흠뻑 즐기면서 튼튼한 체력을 많이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 레이스 페트롤, 진규.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바셀린도 발라주고 같이 그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독특한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는데 혈기왕성한 육군 부대 등장. 3일절 기념으로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머 김사카사카세. I am 아이언맨. 독해든 신부까지. 이렇게 뛰실 거예요. 네. 마라톤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 어떻게 뛰십니까? 숨을 차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순의 이서 적벽이 그 김삿갓 정묘지예요, 정묘지. 그러니까 좀 힘든 건 있는데 갤러리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그 응원에 힘을 받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번 달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저희 달리기 동호회에서 잘 살아보세. 3월 30일 창원 중공 게스트하우스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오세요. 한편에는 어떤 줄입니까? 큰 거 작은 거. 현장에 가야 돼. 예? 현장에서 가야 돼. 뛰기 전에 최대한 몸의 중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폐물 최대한 다 빼내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출발 전에 꼭 들어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시원하게 뛰세요. 그래, 화이팅!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 3, 2, 1, 출발!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손 힘차게. 자, 우리 내년들 위해서 서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코스는 섬진강 둔치를 출발하여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 전국 5천여 명 마라톤 동호인들의 힘찬 레이스. 홍매와 거리를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꽃향기 맡으면서 질주 본능 그냥 천천히 즐겁게.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로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불타는 의지로 불굴의 정신으로 타는 목마름의 생명수 원샷. 자, 앞에 포카리 뒤에 물. 오케이. 여기 처음에 통과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했습니다. 아마 좋은 선수급이었습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에 찡그릴 법도 하건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가고 계시면 돌아가시지? 그래도 동료애가 있으니까 기다려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뒤처질 거라는 생각에 일어나지 못해 5km 방황하고 왔습니다. 6km 다 됐죠. 제가 이번에 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약간 좀 그 기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겁니다. 각자 마음속에 새겨둔 신념과 목표를 되새기며 꿋꿋이 전진하다 보니 아싸 고지가 눈앞이다. 아이고 저짜 들어네 진짜 저짜짜. 하나둘 꼬린 지점에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따맛대다. 이로써 내 인생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 자, 김동규 통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코스는 항상 힘들지만은 이 힘들고 이 마지막에 이 승리의 정시 이게 또 풀코스 마라톤의 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히 매화가 너무 예뻤어요. 2년째 뛰고 있는데 올해도 최고. 무릎이 안 좋았는데 무릎 시름 삼아 완주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갔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상쾌한 마음으로 꿀맛 같은 식사. 오늘 날씨 좋고 코스 좋고 이발 맛있고 한명 예리 없이 다 뛰었습니다. 저는 완주. 승리의 메달. 저도 메달 걸었어요. 메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제 혼자 뛰려고 했으면 20km도 못 뛰었을 뻔 했는데 애기들하고 뛰니까 막 앞으로 10km 뜁시다 우리. This is my first race in South Korea. My first half marathon here and I really enjoy this race. I will do it again next year.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매화꽃보다 아름다운 목표를 향한 질주. 내년 봄에도 더욱 힘차고 신나게 하동에서 달려요. 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잘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예비 신랑 신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정말 부럽네요. 저도 운동으로 좀 자극을 받아야 될 텐데 운동보다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커플이 되신 분들께 자극을 받네요. 올 봄에는 저도 운동에도 도전, 커플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이분들은 앉아서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봄을 마중 나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기와 함께 봄을 시작한다는 거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다시 하동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내년 봄에는 섬진강에서 맞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원래 학교 주변 식당가들이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이 맛집 리스트인데요. 학생이 아니어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대학가의 맛집들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조선대학교입니다. 광주 서석동에 자리한 조선대.
오늘 이곳이 자랑하는 맛집은 어떤 곳일지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맛집 두둥. 사장님, 내 짬짜면 둘 주세요. 아, 짬짜면 맛집이구나. 짬짜면 하면 이 집이죠. 짬짜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어머 잠깐 스탑. 이게 짬짜면이라고요? 짬짜면은 칸막이가 가운데 딱 있어서 짬뽕, 짜장 각각 먹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알던 네가 아니다. 예,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짬짜면하고 짬짜면 소스하고 짜장 소스하고 같이 비벼서 먹는 방향으로 해봤습니다. 진정 이름값 하는 짬짜면 보았노라 놀랐노라 맛보겠노라. 제가 조대 다닐 때부터 여기 계속 다녔고요. 맛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기억나서 졸업한 이후에도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 후배들도 이곳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맛있게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콤한 짜장인데 인스턴트로 먹는 그런 그 사천 짜장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가정식의 좀 건강한 더 맛있는 그 사천 짜장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약 그 고명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맛있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장의 무기. 바로 이 떡과 돼지고기입니다. 네, 짬짜면에 들어간 애들 맞아요. 처음에는 해물도 넣고 고기하고 해물하고 넣었습니다. 떡도 넣고. 근데 떡 때는 쫄깃쫄깃하다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해물보다는 고기가 더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해물을 빼고 고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짬짜면 하면 이 집을 알아주는 거겠죠. 50년 동안 요리를 한 사장님의 하루는 짬짜면 양념을 만드는 걸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사장님만의 특급 비법, 떡을 넣어주면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거. 또 다른 맛선수 등판, 맛있게 달달달달 볶아주면 양념 완성. 직접 뽑은 면을 인심 좋게 넣어주고 양념까지 얹어주면요. 지금까지의 짬짜면은 잊어라. 오른손으로 비비고 또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우 윤기 좔좔좔. 자, 그래서 이제 드시겠다.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맛. 매우면서 달그작작하면서 떡이나 고기도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맛있고 며칠 꼭 생각나요. 자꾸자꾸 생각나는 짬짜면. 음식값은 안 올린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학생들의 돈이 좀 경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안 올릴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 오면 공짜로 줍니다. 밥은. 조대생만 줘요? 조대생만. 자, 다음 맛집을 만나볼까요? 오호라, 꽉 찬 손님들이 맛집을 증명해주는데요. 어머 깜짝이야, 나 아직 마음의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기 끼없기? 자, 준비하시고 항공샷, 뷰티샷 모두 찍어주세요.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먹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맛있겠다. 신입생 때부터 우티 때 친구들과 왔는데 그때부터 매년 거의 자주 막 후배들도 데리고 오고 자주 오는데 졸업하고도 생각나서 여기를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소개해서 왔는데 여기에 파스타나 피자나 이런 것들 먹어봤는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추천을 부르는 이 집 맛자랑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피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제 기다란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동그란 피자가 아닙니다.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런 사각형 피자를 로마식 피자라고 하는데요. 도우가 바삭한 게 특징이래요. 로마식 피자는 나폴리 피자와 달리 도우를 초벌해서 한 번 더 구워서 내는 게 특징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즐겨 드시는데 저희가 그걸 접목해서 했더니만은 학생들에게 잘 어필이 됐습니다. 로마식 피자는 모양도 새롭고 식감도 좋아서 더 인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반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요. 이건 통오징어 먹물 리조또? 리조또라고 해서 다 같은 리조또가 아니다. 이 집은 먹물과 버터를 넣어 맛을 냈는데요. 고소한 게 특징이래요. 먹물 리조또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징어 다리 부분을 슬라이스해서 버터와 한 번 더 구워주는 게 훨씬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또가 완성되면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통으로 튀긴 오징어를 얹어주면 게임 오버, 디 엔드. 되게 고소하고 다른 데는 막 오징어가 좀 많이 짜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거는 간도 되게 잘 맞고 쫄깃해서 되게 맛있어요. 사장님 여기 무비 세트 하나요? 예. 뭐라고요? 무비 세트가 뭐예요? 예, 무비 세트 구성은 저희가 8년 동안 제일 잘 나가는 새우 오븐 파스타가 있습니다. 그거와 스테이크를 통으로 올리는 스테이크 샐러드가 같이 나가는데요. 가격은 올리지 않고 거기에 영화 예매권을 하나 더 드립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그냥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무비 세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갈란건이에요. 맛있겠다가 아니라 맛있어. 음식도 너무 깔끔하고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많이 주고 신입생들하고 다 같이 오고 싶네요. 후배님들 여기 정말 맛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아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먹기 되게 좋아요. 맛있는 한 끼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네, 새학기를 맞아 조선대학교 주변의 맛집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전국시대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맛집 찾는 팁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 주변의 관공서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배웠었죠. 그 지역의 대학가를 찾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보니까요. 짬짜면부터 반반 피자까지 여러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게 또 대학가 맛집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이렇게나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무비 세트 기억나시나요? 네, 밥을 먹으면 영화표를 준다고 했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득이 되는 선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광주 조선대학교의 맛집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꽃이죠. 출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아름다운 꽃은 정말 많지만 예술작품처럼 전시회 주인공이 되는 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 토종란인 춘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난 애호가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춘란이죠. 오늘은 31년간 춘란만을 연구해온 대한민국의 1호 농업 명장이죠. 이대건 님과 함께 춘란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어느덧 겨울이 가고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왔다. 봄바람 솔솔 부는 이맘때쯤 바빠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난초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냥 출란에 미쳤다고 보면 돼요. 춘란 러버. 365일 난초와 사랑에 빠져 사는 남자가 있다. 사랑하는 난초를 위해서라면 이 14시간이 모자란 이 남자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떠나보자. 난초에 푹 빠진 남자를 찾아온 곳. 들어가 보니 여길 봐도 풀, 저길 봐도 풀. 푸른 풀들만 가득한데. 오호, 풀 속에 서 있는 한 남자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웬 풀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들고 있는 건 풀이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제 자식들입니다.
난초들의 아빠라 불러다오. 난초계 1인자 이대건 명장. 난초를 보는 눈에 애정이 뚝뚝, 만지는 손에도 다정함이 가득. 대체 이 난초의 정체는? 제가 31년간 연구해온 저희 친구이자 동반자인 한국출란입니다. 이 명장이 31년 인생을 바친 이것이 바로 한국 도종란 출란. 향이 적은 대신 꽃이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로 사랑받고 있다는데, 꽃이 피는 3월 이맘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봄에 꽃이 핀다라는 의미고요. 사전적으로는 보춘화라고 부르죠. 이 출란은 백령도에서 강원도 고성, 그리고 내려오는 대전 이남, 우리나라 전남 도서지방 등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 출란은 한국을 가장 대변하는 난과 식물 중 가장 대중화에 성공한 꽃입니다. 출란의 대중화에 이 명장이 빠질 순 없다. 그가 개발한 개체만 해도 67가지. 값싼 동양란과 우리 고유의 출란을 구별해내는 법을 고안해내 명장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명장의 하루 일과는 모두 출란 중심. 1000여 개가 넘는 화분을 매일 회진하고 출란을 위한 최첨단 시설도 완벽 설계.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가림막은 물론 물에 민감한 난초를 위해 적당한 물 공급은 필수 중 필수. 또한 아픈 아이들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이대건 명장의 몫이다. 평소에 병에 걸렸거나 수술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안정적인 온도를 줘야 될 난초들만 선별해서 겨울에는 밖에는 야간에 5도인데 여기는 야간에 22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빨리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양실입니다. 뿌리가 썩고 잎이 메말라 그의 손을 거친 난초는 셀 수도 없다. 딱 봐도 어디가 아픈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내는 출란 보호자 이대건 명장. 그의 출란 사랑의 시작 또한 뭔가 특별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원예병으로 이렇게 차출되어 갔습니다. 우리 공과장님께서 이 난초 죽이면 영장 가니까 죽기 살기로 난초를 안 죽이고 잘 키우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난초를 잘 길러라. 그렇게 해서 죽자 사자 난초 공부를 했죠. 신기하게도 그의 손만 거치면 살아나는 난초들 덕분에 식물 키우기에 자신감을 가진 이명장. 하지만 난초 공부는 쉽지 않았다. 이게 책이나 자료 등이 대부분 일본 출란, 중국 출란 내 기술지를 카피해서 온 수준들이라 우리 국내 실정과 잘 맞지 않고 국내 실정에 잘 맞는 방법을 찾으려니 책이나 교재나 또 저명하신 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한 분 한 분 각 요소마다 가장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우리 고재철 지도 교수님 모시고 유전 6종까지 그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대학은 물론 해외 원정까지 불사했던 이대건 명장은 드디어 2012년 대한민국 1호 농업 명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 이대건 명장의 출란 사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법. 그와 함께 출란을 길러온 주변 사람들에게 명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 이명장을 제가 알은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그냥 출란에 미쳤다고 보면 돼요. 일찍부터 나이도 아주 젊은 시절부터 출란과 거의 같이 산다고 보면 돼요. 미쳐가지고 좋은 품종도 개발하고 저번 확대에도 많이 힘쓰고. 한국 난초에 고유한 정체성이나 민족성, 출란의 어떤 이 가치를 세계화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진짜 난초를 위해서 태어났고 난초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떠나는 이대건 명장.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전시회. 제 제자들이 조금 있는 난 단체가 전시회를 한다길래 감상도 하고 또 지도도 좀 하고 그런 차원으로 들렀습니다. 봄을 맞아 크고 작은 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 그곳에 이대건 명장이 빠질 수 없다. 정보 교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가끔 난 전시회를 찾는다는데 출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
한국 출란 화예품은 큰 틀에서 색상이 들어있는 계열과 줄무늬가 들어있는 계열 그렇게 나뉩니다. 색상은 제일 스탠다드가 노란색, 옐로우, 두 번째가 오렌지색, 세 번째가 레드, 붉은색, 네 번째가 퍼플, 보라색입니다. 색과 무늬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출란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봄을 기다리는 그 소녀의 마음처럼 설레이고 너무 아름답고 참 고고한 향, 모양새 참 이쁘고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명장의 관심사는 오직 출란뿐. 지역 난인들과 함께 출란에 대한 심층 토론 중. 오늘 출란 작품들은 좀 어떤가요? 작품 수준은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자주 유치가 되고 많이 개최가 돼서 시민들이 활력을 찾고 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움은 물론 자신의 것을 베푸는 것에도 앞장서는 이대건 명장.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출란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한다는데. 색깔이 어둡습니다. 이 사람을 치면 황달, 그 다음에 얼굴이 검어지는 간경변에 의해서 얼굴이 검게 바뀌는 갈색은 요즘 도시농업에서 취미 겸 새로운 이익 창출원으로 출란의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대건 명장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대구는 물론 먼 타도시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검은색으로 섞게 만드는. 처음에는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춘란을 시작했는데 좀 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난초를 통해서 그 그린 테라피의 성공적 그 달성, 그리고 또 약간의 도시농업으로서의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 없는 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란의 대중화를 위해 여전히 연구하고 출란의 가치를 알리는 이대건 명장.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 한국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출란이라는 특이한 농업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농업의 종목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출란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30년 외길 인생. 대한민국 출란 1호 이대건 명장의 출란 사랑은 계속된다.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복고풍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요. 전국시대에서도 뭐 레트로라던가 뉴트로 관련된 문화 소식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복고풍이 아니라 정말로 추억을 찾아가는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찾아가볼 과거는 바로 1993년인데요. 태균 씨는 1993년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생생하죠. 뭐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해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김건모, 015B, 푸른 하늘, 김종서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가요? 뭐 저희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4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좀 어렸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저도 그 응답하라 드라마에서만 본 기억이 있는데요.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다고 하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대전 엑스포입니다. 네, 아마 대전 시민분들이 아니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 엑스포의 추억을 소환하는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는 대전시 출범 70주년이자 광역시 승격 30주년입니다. 하나 더, 바로 대전 방문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의 옛 추억과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전의 원도심부터 곳곳에 숨어있는 향수 어린 이야기까지 아날로그 추억 한 모금을 찾아 예전에 느꼈던 감동과 즐거움을 안방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런 노래가 유행하던 그때, 때는 바야로 1993년 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던 이곳 대전. 대한민국을 들썩들썩이게 했던 빅 이벤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93년 당시 과학 분야 첨단 기술이 소개된 대전 엑스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최초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0개국의 나라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했고 약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국제 박람회였죠. (1993년을) 돌아보면 아이들의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고요.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입 첫 해인 만큼 8월과 11월 2번이나 시험을 쳤죠. 이 다리가 엑스포 다리, 지금은 견우직녀 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93 엑스포 때 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동을 했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인파에 떠밀려서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는데, 야, 그때 생각나네요. 지금도 야경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난다. 1993년 당시 성대하게 치러졌던 대전 엑스포. 그 생생한 추억들이 엑스포 공원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스코트 꿈돌이와 꿈순이 기억나시죠? 88 서울 올림픽이 호돌이 호순이라면 93 대전 엑스포는 얘네들 있죠. 꿈돌이와 꿈순이. 야, 27살인데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는 둘이 결혼했네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공원 한편에서 발견한 베를린 장벽.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에게 한 번쯤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 베를린 장벽. 와, 그때 전시가 됐었죠. 와, 이게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건데, 야,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와,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아직도 벗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옷을 입으셨어야지. 아직도. 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전시물을 발견했다. 유레카. 좀 더 자세한 기록과 전시물을 보고 싶다면 엑스포 기념관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네요. 대전하면 대전 엑스포가 제일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대전 관광을 오셨을 때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공원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93년도 엑스포를 실제로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때 추억이나 나의 기록을 찾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념관 곳곳에는 엑스포의 시작부터 폐막까지의 사진과 영상, 기념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저도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치원 단체 관람. 와, 저 꼬마들도 이제는 30대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옛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되고요. 이 조그만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였을 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땐 그랬지. 그때 이렇게 되게 넓었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못 보셨어요? 저는 그때 1살이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때는 정말. 그때 모습은 영상으로만 봤어요. 아이고, 저 직접 와봤잖아요. 와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혹시 나이가.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 풋풋한 소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접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26년 전 저도 대전 엑스포를 관람하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그렇죠. 이 엑스포의 꽃 도우미.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반겨줬던 이 환한 미소들. 드디어 대공연장에서 가는 곳마다 시선을 끌며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활약했던 운영 도우미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웰컴. 나자하. 이라사이마세. 저도 같이 사진 찍기 위해서 긴 줄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라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에 도우미로 활동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추억을 소환해줄 오늘의 추억맨. 대전 엑스포 운영 도우미로 활약했던 류승미 씨입니다.
엑스포 당시에 어떻게 운영도우미로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다가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600명을 뽑는 거였는데 거의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움이 되었죠. 한 달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스튜어디스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차밍 스쿨과 모델 라인 스쿨, 그다음에 예절 교육, 그다음에 에티켓, 영어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류승미 씨에게 엑스포 공원은 20대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공원 곳곳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한비탑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한비탑을 올라가려면 줄을 길게 서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93m였기 때문에 대전 전시내를 볼 수 있었어요. 93 엑스포라고 해서 93m. 상징적인 의미로 93m. 2층인데 상당히 높네요. 93m의 높이지만 1층과 2층 전망대로 만들어진 한비탑. 대전 엑스포의 상징물이자 이제는 대전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거의 26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93 엑스포 이후로 처음 올라와 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저기예요. 아, 여기가 명당. 네, 다리를 볼 수 있거든요. 한비탑 전망대에선 갑천이 흐르는 대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도심의 풍경이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전망대의 매력이죠. 99일 동안 운영도우미로 엑스포 공원을 내 집처럼 오갔던 류승미 씨. 지금도 막힘없이 이야기가 슬슬 나옵니다. 이쪽이 다 이제 국제관으로서 108개국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소개를 했었죠. 류승미 씨는 엑스포 다리를 지날 때면 아직도 설렌답니다. 이렇게 과학도시 대전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한몫을 대전 엑스포인데요. 이제 새로운 과학 테마파크가 들어서며 대전의 명소로 거듭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나에게 있어 93 대전 엑스포는? 엑스포는 저한테 있어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 이런 인식을 넓혀준 확대경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지 씨한테의 엑스포란? 저에게 있어 대전 엑스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고 아직도 즐길 거리들이 있고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대전 엑스포 많은 분들이 좀 더 와봤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10대 시절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괜히 수줍더라고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고 언젠가 꼭 한 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대전 엑스포의 추억.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만나는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네, 추억이 가득한 대전 엑스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VCR을 보다 보니까요, 태균 씨, 저도 어릴 때 저 노란 꿈돌이 인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 시절 추억을 찾아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비탑도 재개장을 했고 인근에 테마파크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대전에서 많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이번 소식은요. 안동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복지 사각지대를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뭉친 통장 어벤져스와 사랑의 식품 꾸러미 전달까지 안동 용상동으로 함께 가시죠. 포근한 계절에도 멈출 수 없는 나눔. 나눔 그리고 나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솔직히 이런 것도 될까 싶기도 하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실천이 어렵죠. 시작은 반이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나눔의 출발점이 되죠. 음료 한 잔 건네며 인사를 나눔. 먹을거리를 꾸러미로 나눔. 우리가 배달하는 것은 정이죠. 우리 동네 정 나눔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용상 정 나눔 프로젝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건 다 옛말.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는 나눔 프로젝트. 이름하여 정나눔 프로젝트.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제도 안에서 돕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이분들이 떴습니다.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 가요. 배달 가요. 우리 동네 지킴이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역시 통장들이 1등이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 1아파트는 이웃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분 계신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거트 잡수 맛있게 잡수고. 아주 좋지요. 못 마릴 때 자다 밤에도 하나씩 먹지. 아직에도 먹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갖다 주기 고맙지요. 이 남아는 놓은 할머니를 이렇게 갖다 주기 통장님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통장님이 뭐 우리한테 내한테 하는 그때 해가지고 나는 뭐 요만큼도 해드린 게 없이. 어머님도 다 잘해주시니까 저도 있고 저도 한 번씩 갖고 오면은 좋고. 그리고 이래 이층까지 이 할머니한테 찾아오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웃에서 이래 할머니 연사 높아가 어떤 동안 하면 춥게 지내면은 할머니 빨리 불러들어. 이웃에서. 네. 통장님 하도 잘하시겠네. 얼마큼 안 보면 보고 좋고. 항상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고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지요. 통장들 또한 마을 주민인지라 어르신들에겐 반가운 얼굴. 조용했던 집안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면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챙기게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그 사이 정을 나누러 가는 또 한 명의 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좀 불편하시고 찾아갈 때마다 많이 반겨주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뿌듯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저는 길이구나를 느껴요. 계셨네요. 예. 반가워요. 살가운 인사도 잠시 받은 요구르트를 따로 챙겨두는 어르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르신에게도 큰 보람이 된다는군요. 이렇게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나눔 프로젝트의 긍정 효과죠.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일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의 나눔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면 작은 나눔도 큰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용상, 안녕하세요 구르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되는 안녕하세요 구르트.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눔을 준비 중인 현장. 아니 이게 다 뭐래요? 꾸러미예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꾸러미 배달 가려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식품 꾸러미를 배달하는 나눔 활동. 구입 비용은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되고 봉사자 역시 주민들이죠. 사랑의 식품 꾸러미 지원 사업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상동 특화 사업입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장년 독거 남성과 저소득 부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 16명이 매칭된 가정에 월 1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신뢰감 형성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꾸러미 나눔. 가까운 내 이웃에게 배달하는 만큼 기쁨은 2배 아니 3배로 돌아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까 저한테 복이 돌아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함께 함으로써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안동시 용상동 달걀 나눔, 떡국 봉사, 연탄 배달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답니다. 그 나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네, 요즘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웃들과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용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 정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구조를 계속 더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민이 있고요. 용상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쁜 시간을 쪼개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은 우리가 지키는 정나눔 프로젝트. 앞으로도 훈훈한 이웃의 정이 오가는 한 안동시 용산동은 언제나 봄날일 겁니다. 정을 나누면 복지 사각지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밀착형 나눔 프로젝트. 정나눔 프로젝트가 기가 막히게. 네, 용상동 주민들의 정나눔 프로젝트 잘 만나봤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직접 살피고 챙기는 정말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계시네요. 네, 좋은 이웃이 가장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있는지,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아닌지 먼저 살피는 분들이 있어서 동네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이 꽃이 얼마나 피었나 이렇게 챙기는 좀 소소한 즐거움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도 여기에 한 몫을 해야겠죠. 저희는 내일도 따뜻한 소식, 유익한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 나누는 따뜻한 밤 되세요. 안녕.